포셜 스트럭처를 가진 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적이면 어떤 다른 인간적이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특성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소재가 약간 첨단화돼 가면서 기존의 소재 가지고서 달성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나노 파티클의 어떤 세계 시장을 보면은 그 전체 시장 굉장히 큽니다. 나노 기술이라는 그 가운데서 나노 입자도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큰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나노 입자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노 입자 이제 그것도 다양한 저희 소재에서부터 생명과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쪽으로 다양하게 펼쳐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은 관심이 되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파티클, 그러니까 적층형 입자의 실제 응용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BQ라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강유전체로서 이제 어떤 입자를 구하는데 삼성전기에서는 이와 같은 입자를 다양한 물성을 나타내게 하면서 BQ의 안정제를 섞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들어가는 물량이 A, B, C, D라는 서로 다른 이 소재 입자들이 굉장히 이제 미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말을 섞는다는 자체는 균일도를 유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섞다 보면은 A, B, C, D가 어떤 호모지니어스하게 퍼짐을 주는데 한쪽으로 몰린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물성이 제품을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 B, C, D를 아주 균일하게 미량이나 각각의 개별 입자에 코팅을 한다 그러면은 각 개별 입자가 전부 다 균일한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해상도 토너라든가 약물 전달용 그런 입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층의 유기무기 혹은 무기무기의 어떤 코팅 적층형 입자를 만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도한 건 처음에 이제 실리카 입자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는 가급적인 유니폼한 입자를 얻는 것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는 이 과정은 크게 이제 보면은 기존의 것들과 크게 다른 단어 없는데 단지 이제 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유니폼이티를 좋게 하고 그것에 힘이 되는 인자가 뭔가를 찾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컨셉을 먼저 살펴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테오스 반응을 통해서 실리카를 내주면 그 안에 용액해서 반응으로 프로덕트인 걸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입자 생성이 일어날 테고 그것이 한순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입자 생성이 일어나겠습니다. 그게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입자들이 모여서 성장하면서 추후에 생기는 모든 이제 이 프로덕트들을 입자 성장하고 잘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모노디스폴 입자를 얻을 것인데 이것이 잘못 지어가지고서 이 프로덕트 농도가 이제 어스택을 뉴클레이션을 일으키는 영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러 번 반복할수록 어떤 다양한 크기의 이제 폴리디스포즈한 그런 이제 입자를 얻는다는 게 이 컨셉이고 이걸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반응을 반응을 어떻게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입자가 있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빨리 한꺼번에 섞는 거고 이거는 이제 컨티뉴하게 섞는데 조금 속도를 10분간에 20분간에 증가시켜 봤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 폴리디스퍼시티가 이제 모노디스퍼시티로 이렇게 바뀌는 데가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PD 타임하고 인파니클 사이즈 그다음에 이쪽에 CV 즉 편차가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CV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노디스퍼시한 그런 파티클을 얻었다는 걸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쪽 쭉 보면 한 5% 미만, 한 2, 3% 정도 나는데 굉장히 균일한 걸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른 거로서 이제 다른 반응을 걸어서 교반 속도를 바꾸고 거기에 따른 이
사이즈하고 CV 값을 바꿔보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CV 값이 이렇게 높게 나왔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낮게 나왔는데 어떤 건 이제 바이모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모노모달로 이루어진 경우는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사이드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보건데 대충 경계가 되는 이 조건이 이 피딩타가 13분 정도 돼서 이렇게 경계가 일어나고 RPM에 따라서 요구체에서는 모노모달하고 바이모달로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테오스 컨센트레이션에 따라 해봤는데 테오스 반응의 농도를 높이면서 주입을 하면은 이 사이즈가 크다가 특정 이상 사이즈를 하는데 이제 모노모달이 아니라 바이모달로 나오면서 이 사이즈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얻은 값들을 앞에서 살펴보시면 대충 한 많이 커야 한 500나노쯤 되는 문자들을 얻습니다. 그런 흔히들 이제 아마 실험실에서 많이 하시면은 조그마한 스킨만 얻으시면은 그 정도 사이즈는 다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카 입자인 경우에는 수나노 혹은 수십 나노의 입자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는 시리카 입자를 이용해 가지고서 수천 나노, 그러니까 즉 1000나노 이상, 즉 마이크론 단위의 시리카 입자를 얻는 것도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니폼하게. 그것이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시드 파티클로 쓰고 처음에 똑같은 조건으로서 테오스 조건을 만들고 거기다가 앞에서 만들었던 시드 파티클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생산만 시켜서 이렇게 모노 디스퍼스하게 파티클을 얻고자 하는 게 저희 이 연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반응물을 주입하면 그 안에 과파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안에 어떤 정도의 시드 파티클을 집어넣고 조건을 이 다른 조건을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아까 같이 과파 영역으로 올라가고 또 다른 뉴클레이션을 유도하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억제시키느냐에 따라서 모노 디스퍼스 하느냐 한번 폴리 디스퍼스 하느냐 그런 결과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앞에서 했던 피딩 타임 조건에 따라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피딩 타임이 1시간에부터 10시간까지 쭉 변화시켜 것입니다. 그래서 피딩 타임 변화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세컨더리 파티클들이 즉 새로운 뉴클레이션이 일어난 결과들을 쭉 보았습니다. 요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시드로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 가지 다른 암모니아나 워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성을 바꿈으로써 요것에 시드 파티클의 크기가 커지면서 어떻게 모노 디스퍼스한 쪽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선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선트라는 게 파티클 입자 사이에 어떤 차지를 중화시켜가면서 입자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서 즉 생성된 프로덕트들이 시드 드로스에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그래서 선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선트를 집어넣는 경우에 바이모달하게 나오는 것들이 모노모달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결과들이 이렇게 두 개의 핑크들이 히스토그램을 보였는데 이 큰 쪽이 이제 원래 넣어준 시드가 자란 것이고 또 작은 쪽이 세컨더리 뉴클레이션에서 새로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시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도 시드 컨센트레이션을 바꿔봤습니다. 시드 컨센트레이션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시드가 성장하면서 프로덕트 즉 테오스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소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소비시키는 과정은 결국은 비표면적 즉 성장될 수 있는 사이트의 면적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늘려보는 과정을 통해서 모노 디스퍼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이 시드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성장돼야 되는 비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어진 분량에 따라 주어진 반응의 양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는 양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수학의 경우에는 한 1000만
500 나노줌, 즉 2.5 마이크론짜리 입자라고 보는데 조금 더 집어넣으면 오히려 1000 마이크론 정도, 1000 나노 정도, 1 마이크론 정도 방법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용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그 위에 TiO2라는 입자를 코팅해가지고 적층 입자를 만드는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SiO2에다가 이거를 물하고 여러 반응 공력을 두고 맞춘 다음에 이제 분산을 시킵니다. 여기서 분산시킬 때 여러 가지 수소단에 HPC라는 분산제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쓴 경우도 있고 안 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해봤는데 결과들은 저희가 이제 연구결과로 다 정리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제가 쓴 경우만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의 물질 스포션하고 그 다음에 TiO2가 지금 연구가 되는 알콕사이드 타이타늄 알콕사이드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이제 반을 소리를 나누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또 이 실험 조건에 관계에 리플렉스를 또 다르지 않다는 데 따라서 결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HPC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좀 쓴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분산되면 이제 이게 접촉이 그 TiO2가 이제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HPC가 이렇게 사용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좀 좋았다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지나친 음집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그림은 같은 그림에 약간 고배음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상당히 이제 매끄럽게 됐다는 것은 매끄러운 코팅이 일어나는데 이건 아직도 코팅인데 조금밖에 안 되고 이제 쪽으로 갈수록 이제 되게 많이 되면서 좀 거칠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코팅이 됐다기보다는 이건 이 덩어리 전체를 그냥 다 이렇게 코팅해가면서 개별 코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쯤 되면 식탐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타늄 이 원래 농도를 바꾸에 따라서 제가 낮은 농도에서는 미량으로 코팅되다가 이제 자꾸만 올라갈수록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코팅이 이제 더 치러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닉을 트리트먼트 하는 경우에 상당히 분산 효과가 좋아가면서 이렇게 좀 좋은 입자들의 분산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번 코팅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코팅하고 두 번 코팅하고 세 번 코팅하고 네 번, 다섯 번 연속해서 코팅하는 것으로 시도했습니다. 슈퍼 코팅하면 이제 얇게 코팅이나 실리카 파스에다가 슈퍼 코팅하면 약간 이제 거칠거칠하다가 조금만 증가할수록 이제 더 많은 이제 코팅으로 이렇게 두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분산도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바이모델하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또 TiO2만의 이 입자들이 이렇게 뭉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햄으로 찍어서 어떤 게 이제 코팅들이 좀 두께들이 크거나 펜타지를 통해가지고 작을 때는 여기 이제 실리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모포르시에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TiO2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크리스탈린 성도 있어가지고 좀 군데군데 검은 점들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얼마나 많이 코팅이 되느냐는 것을 갖다가 제탄 포텐셜을 써가지고 저희가 테스트한 겁니다. 겉에 이제 코팅이 되면은 실리카 입자의 제탄 포텐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 이게 TiO2 입자의 제탄 포텐셜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고 싶어서 이 제탄 포텐셜이 이제 아이솔레이팅 포인트가 실리카 같은 경우에 한 2.5인데 타이타니아 같은 경우에 한 4.5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수를 해봤을 경우에 그걸 가깝게 되는 걸로 봤을 때 좀 잘 코팅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칼시네이션 통해 가면서 이 TiO2의 이제 결정상이 루타일 아나타이트에 바뀌는 것을 제가 살펴본 겁니다. 하나가 450도시고 하나는 900도시로 살펴봤습니다. 루타일 아나타이트에 바뀌는 게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바뀐다고 하는데
실리카 코팅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더 높은 온도까지도 그 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가지고 실리카 밑에 서포트 물질이 이 페이스 그 스테빌리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IR을 찍어가지고서 사이에 이제 본드가 TI하고 TiO2하고 SiO2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결합되느냐는 걸 좀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실리카 입자의 경우에 비해서 코팅이 이제 연결된 것으로 이제 TI하고 Si가 결합되는 그런 것을 들어가면서 TI하고 SiO2의 사이에 어떤 케미컬 본드가 일어나지 않나. 여기에 이제 질코니아 또 코팅하는 거를 제가 좀 또 유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보면 앞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건 약간 이제 조건이 다릅니다. 앞에 거 여기는 물을 조금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코팅되는 농도가 상당히 다르고 거기 코팅은 보면은 물을 조금씩 쓰는 경우가 코팅이 좋았고 잘 분산된 코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코팅 두께들을 제가 추정합니다. 15에서 한 16 가까이 이제 그런 나노미터 정도의 코팅 두께가 들어가고 이 이상이 들어가면 사실은 두께를 좀 재기가 어려운 게 상당히 심한 어그리에이션 물질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두께라는 개념하고는 좀 약간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용매를 보고서는 질코늄의 농도를 맞춰에 따라서 두께를 보였는데 여기도 여기까지는 균일한 코팅하고 아주 개별 코팅을 잘 이루어지다가 그 이상이 되면 사실은 두께라고 저희가 표시했는데 이게 균일한 게 아니라 공직 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좀 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결과도 여러 가지 맥션 프로를 그림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PAC 퍼센트를 저는 써주고 오히려 여기서는 HPAC를 쓰니까 오히려 코팅이 상당히 나눠졌습니다. 이게 분산제 역할을 하고 거꾸로 이 질코니아 입자의 이 코팅을 상당히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이 제타 포텐셜을 통해 가지고서 질코니아가 코팅이 됐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저도 완벽하게 코팅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측정한 그런 식으로 두께에 따른 거하고 베어 코어하고 질코니아 입자가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걸 비교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질코니아하고 이 실리카가 케미칼이 적용된다는 것을 FTI라는 그 다음 결과는 폴리머를 갖다가 여기 코팅하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보면은 이렇게 실리카 입자에다가 폴리머를 코팅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코팅했습니다. 보면은 사실 코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실리카 입자를 가운데 두고서 그냥 원피하게 호모폴리머리제이션이 이루어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개별개별 하나를 코팅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코팅을 코팅됐다고 말하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이런 팬트리치에다가 실리카를 놓고 거기다가 이 폴리머 단량체하고 이니시에이터, 개소제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고 UV를 제거하면서 폴리머를 제거시켜서 말해요. 폴리머가 그래프팅 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팅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폴리머는 PNMA를 코팅하고 있습니다. 단량체 NMA를 단량체를 쓰고 가소제를 집어넣어서 제가 코팅을 가져갔습니다. 여기 이제 그 실리카 포입자고 폴리머들이 이제 코팅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주어진 것입니다. 즉, 폴리머리제이션 시간에 따라서 코팅되는 두께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토탈 이제 입자였는데, 그러니까 그 포입자가 360나노짜리를 써가지고 맥시멈 한
코팅된 것들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내놨습니다. 여기 코팅이 된 것이 이제 알아보기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한 500나노쯤 되는 원래 이제 실리카 파티클을 가지고서 그래프팅 시켜가지고서 찍고 크기를 재보니까 한 567나노 정도 씩이 나왔습니다. 이걸 그대로 수거해가지고서 칼슘에서 다 폴리머를 다 태워봤습니다. 태워보니까 495나노, 처음에는 498나노에다가 495나노 거의 비싸니까 폴리머를 싹 다 탔고 그 사이 차이가 결국 이제 코팅된 물질이 아니겠구나.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TJ 가지고서 이제 다 태워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PMMA 파티클을 태워보니까 매스를 전혀 없고 이거는 실리카를 태워봤자 매스 물량이 거의 안 변하고 코팅된 걸로 태우니까 이제 코팅된 양만큼이지 코팅 두께에 따라서 얼마나 볼륨 프랙션이 일어나게 되냐 매스 프랙션이 줄어들겠냐 계산하는 결과이고 그거하고 정확히는 않지만 비교적 같은 트랙으로 참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본딩들이 일어나냐는 걸 갖다가 FT라만 가지고 찍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맨 위에 게 PMMA고 여기 밑에 실리카인데 그 사이에 코팅된 거 가지고 찍으면은 요 중간에 이제 약 한 1800에서 1000 사이에 이제 다른 피들이 많이 보입니다. 핑크의 분석을 해보면 이런 기들이 새롭게 그다음에 여기 SI하고 O를 중심으로 해서 결합된 이런 보드들이 좀 나오는 것을 저희가 디텍팅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케미칼리 본딩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측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케미칼리 본딩이 됐겠느냐 메커니즘을 좀 해보고 합니다. 이니시에이터가 이렇게 메디칼을 만들고 이것이 실리카 표면에 남은 OH 컨텐트를 자극해가지고서 분석해서 여기에 어떤 이제 사이트로 작용해서 이게 이제 케미칼이 되는 물이고 클리버리제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이런 추론을 했습니다. 시간도 좀 돼서 근데 결론으로서 이제 저희가 나라와 적칭치 않게 해서 어떤 고기능성, 신경의 어떤 입자를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무기 재료 혹은 고분자 재료, 다양한 고분자 재료의 코팅의 가능성을 저희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적칭 기술을 통해서 그것과 그것의 두께라든가, 그 다음에 모노디스퍼시티, 그 다음에 구조, 아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칼슘에 따라서 이제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많이 보이지 않았나